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 이민아 회장님께서 방금 제작하신 거 보시고 이제 초등학생들이 바뀌었다 그랬는데, 제가 10몇 년 전에 그 삼성그룹의 해외 법인장들 상대로 한번 강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단위세문경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했더니, 나중에 그 삼성그룹은 이제 항상 강의 끝나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역사상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삼성의 해외 법인장쯤 되면은 그 외국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이 뭐 자동차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뿌리를 잘 몰랐던 겁니다. 또 우리도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다가 쭉 이런 거를 설명을 했더니,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발전한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DNA가 이게 이제 와가지고 구현된 거다. 이제 그런 류의 이제 제가 말씀을 쭉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 단위세문경 비롯한 우리나라 유물 가지고 과거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이 코리안 히스토리 하는 분들이 있고, 저나 지금 선생님 같이 코리안 히스토리 하는 분들이 있고, 이 니폰 히스토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니폰 히스토리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 역사학에서 상당히 줄을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에게 조금 뛰어난 것, 알려야 할 것은 되도록이면 감추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아주 열등한 민족으로 만들고, 저게 이제 단위세문경이 고조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조선을 설명 안 하고 한사군을 설명하면서, 그 이병도 씨가 한국사 대관이란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은 정확한 명실이 상부하려면 한국사 소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크기는 대관, 크게 본다고 써놓고 내용은 아주 소관으로 써놨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낙랑군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동방의 알렉산드리아다 이렇게 써놨어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들어선 그 식민통치기관을 알렉산드리아다, 동방의 알렉산드리아다 라고 칭송을 해놨으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제시기가 바로 그랬다 하는, 일제강점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다라는, 총독부 시절이 그렇게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계와 언론계에 아주 팽배합니다. 특히 언론계에서도 이 문화 이쪽 방면에 아주 팽배해요. 카르텔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저도 이제 그동안 페이스북 안 하다가 엊그제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언론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학자가 돼야 되고, 제가 지난주 말에 어느 이제 감리교 어느 교회 영성원 가서 강연했는데, 나중 놀란 게 강연 듣고 어떤 목사님이 그 집필 중인 책을 보내오셨는데, 성경으로 보는 한국사.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내에 식민사학 비판 이게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알 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도 혼자 강연 듣는 객체로 끝나시면 안 되고, 이젠 다 한 분 한 분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이 나라 이제 큰일 나게 생겼다라는 그 생각이 제가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하버드 사업과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인데요. 이민아 회장님 말씀대로 이게 연초에 계획된 건데, 마치 이제 이걸 위해서 이런 걸 갖다 저희가 진짜 공부 깊게 하면은 지식인의 예언자 쪽 사명,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마치 이제 그렇게 된 것처럼 됐는데, 도종환 의원 이런 분이 이제 그 문화부 장관에 그 지명이 되니까 뭐 죽이자고 난리 치잖아요. 이제 난리 치는데, 그 난리치는 두 요인이 바로 이 하버드 사업과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을 이제 좌초시켰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저 사람들 설명을 그대로 한번 들어봐도 결국 도종환 의원이, 이 사람들은 한국사를 조그맣게 한국사 소관으로 해놨는데, 이분은 한국사를 조금 크게 보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럼 한국사를 조금 크게 보자 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나라 망할 때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라 망할 때 우당 유해영 선생의 부인이신
유은숙 여사가 쓴 일기가 있어요. 서간도 휴종기. 이때 나라 망한 상황에 대해서 저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들은 기세가 등등하고 우리 애국자들은 막 이제 어떡할까 몰라가지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지금 그 상황이야. 백두대낮에.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버드 사업이 뭐고 동북아 지도 사업이 뭔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해요. 총체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일을, 하버드에서 하는 일을, 여러 학자들이 하는 일을 정치인이 나서서 못하게 했다. 이 얘기만 하면 일반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아, 정치인들이 학자들의 학술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구나. 이렇게 여기게 돼 있죠. 과연 그런가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쓰지 말까? 들리시나요? 이거 안 써도? 이 마이크만 해도 들리시나요? 네. 뒷분도 들리세요? 뒷분은 잘 안 들리시죠? 아, 그래요? 제가 목소리가 별로 크질 않아가지고 그럼 이 하버드대의 한국 고대사 프로젝트란 뭐냐면 자꾸 이 프로젝트 뭐 수행했다는 마크 바잉턴이라는 사람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는데 첫째 이 사람은 하버드대 교수가 아니에요. 이 사업은 뭐냐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여러분이 낸 세금 10억 원을 하버드에 갖다 바친 겁니다. 바쳐서 그 돈 가지고 이 돈 가지고 그냥 미국 사람 한 명을 그 한국식으로 하면은 그 돈 내에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연구교수로 채용을 하라라고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버드대 교수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낸 10억 원 가지고 그 프로젝트 내에서 일시적으로 채용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물론 일시적으로 채용했던 어쨌든 이분이 이 프로젝트를 잘 수행했으면 저희가 반대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란 게 뭐냐면 한국 고대사를 6권의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출판을 하고 영문서적을 출간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대한민국 공관을 통해서 해외에 뿌리겠다라는 게 기본 사업이에요. 그런 그 6권의 책을 한국 고대사에 관한 6권의 책을 만든다 하는 취지는 좋죠. 우리가 동북아 역사재단 만든 취지는 좋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러면 6권의 책을 만들 때 뭐 일단 고고학 빼고 역사 시기로 들어간다라고 치면은 첫 번째 외국인들에게 한국사 설명할 때 뭘 설명해야 되겠어요? 고조선 설명해야죠. 고조선은 없고 이렇게 한 9년, 한사군, 한국 고대사의 한 9년,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세기 전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한국사 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역사를 반도사관에 의해서 한반도로 가둬놓고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였던 한사군이 있었고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 고로 식민지화된 것은 너희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다. 독립운동 같은 거, 그 독립운동이 아니라 이제 독립전쟁이죠. 독립전쟁 같은 거 하지 마. 그 논리죠. 거기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 한사군을 갖다가 이렇게 다 한반도 북부에다 갖다 놨는데 이 사람들 일단 영문 표기도 보면은 낭랑이라고 쓰려면은 우리말 표현을 써야 되잖아요. NAKLANG, LELANG, 루어랑. 여러분 후안투 뭔지 아세요? 후안투, 현도, 쩐판, 진본 다 중국 발음으로 써놨어요. 영문을. 중국 땅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한사군인데
이 색칠한 거 보면 5개잖아요. 왜 한 사군인데 왜 5개일까? 점판, 이 진번에 대해서는 사료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사료가 드무니까 식민사학자들끼리 진번은 북쪽에 있었다는 이 북부설, 이게 슈다소키치라는 식민사학자 주장이에요. 이걸 갖다가 슈다소키치 주장을 여기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진번군 남부설, 이거는 조선총독부에 있던 이만희시설, 이거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는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딱 맞는 겁니다. 거기다 전부 다 이 한반도 내에 다 가둬놓고, 이 현도군 같은 경우는 이 옆에 게 중국의 동북공정 지도인데요. 이 동북공정 지도에서도 현도군을 이 압록강 쪽에 갖다 놨는데, 여기 함경남도에 갖다 놨죠? 더 축소했어요. 그런데 이 지도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소위 국고 47억 원을 들인 동북아 역사 지도가 똑같아요. 모든 관점이 똑같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조선총독부 낙랑군 시대의 유적, 조선총독부 딱 찍어놨어요. 여기도 조선총독부 딱 찍어놓고, 그럼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영문으로 볼 때 도대체 이건 조선총독부에서 가능한 책이지 한국에서 가능한 책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외국인에게 영어로 한국자를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제외공관을 통해서 배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총독부, 버젓이 조선총독부 아주 친절하게 영문 옆에다가 한자로 조선총독부 써놨어요. 이걸 전부 다 낙랑군 시대의 유적 이렇게 써놨는데, 낙랑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평양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책에서 최소한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금까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은 이거 이 문제 옛날에 끝났어요. 왜냐? 아무 사료가 없어요. 평양에 있었다는. 낙랑군이 고대 요동, 지금의 요서 지역에 있었다는 사료는 계속 전하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 사람들 하도 거짓말 시키길래 한 30분 딱딱 정리했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한 5개 써놨어요. 고대 요동에 있다는 거. 지금 평양에 있다는 사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하는 방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낙랑군에는 25개 현이 있습니다. 산하현. 그러니까 군을 갖다가 우리가 뭐 군이라고 보면 그 아래 면 단위가 한 25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구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25개 현 중에. 열구현의 위치가 뭐냐면, 열구라는 이름은 구자는 입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수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입구에 있어가지고 붙은 이름이 열구현이에요. 그런데 그럼 열구현의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후한서 군국기라는 데에 보면은 그 열수에 대해서 설명이 딱 한 번 나와요. 열수, 제요동, 요동에 있다. 열수는 요동에 있대요. 중국 사료가. 그러면 열수의 입구에 있기 때문에 열구라 그랬죠? 그럼 열구현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같이 소통하면 다 하자고요. 당연히 요동에 있죠? 자, 여기 소리 때문에요. 잠깐 이걸 껐다가 킬 겁니다. 예. 그냥 말씀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구현은 열수의 입구에 있어서 생긴 이름인데, 그 열수에 대해서 중국의 유일한 군국지에서, 그 후한서 군국지에서 열수는 요동에 있다. 그럼 열구는 당연히 요동에 있고 낙랑군도 당연히 요동에 있죠. 그런데 이 식민사학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써놨냐면, 이 조선총독부에서 열수는 대동강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걸 누가 주장한 거냐면, 우리는 조선사 편수에는 많이 아시지만 조선사 편수에 전의 단계가 있어요. 이 총독부에서 여기를 점령하자마자 뭐 하냐면, 총독부 산하에
취조국이란 걸 만들어요. 이 취조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불태워버리고 일부는 일본으로 가져가죠. 그러고 나서는 뭐 하냐면은 이 취조국에서 하던 한국사 관련 사업을 중추원, 이 친일파들의 집단인 중추원으로 이관시켜가지고 하는데, 중추원에서 뭘 하냐면 그 중추원에서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요. 그 제목 자체가 조선 반도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도에다 가둬놔야 돼요. 그래서 이 고조선부터 통일신라 때까지를 갖다가 누가 하냐면 아까 진봉군 남방서를 주장했던 이만희씨 류가 씁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 책에다가 낭랑은 평양에 있었고 열수는 대동강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거? 빵이죠. 없죠. 무슨 근거가 있겠어요. 후한서 군국지에 열수는 요동에 있다라고 썼으면은 그거를 부인하려면 다른 책에 보니까 열수는 이 대동강이던데 뭐 사료를 대야 되잖아요. 사료 댈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이리 아무 관련 없는 것들 잔뜩 끌어다 놓고 결론만 항상 맞아. 결론만 대동강이다. 이걸 갖다가 이병도 씨가 열수는 대동강이다 이렇게 써놓은 걸 갖다가 지금 그대로 따라가지고 열수는 대동강이다. 낭랑군은 평양에 있다. 이런 거예요. 또 후한서에 보면은 왕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왕조가 이 낭랑 사람인데 군, 그러니까 낭랑군을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오고 뭐라고 나오면 낭랑군은 요동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또 배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배인을 낭랑군 산하에 장잠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장잠현령에 임명했다라고 하고 장잠현은 낭랑군에 속해 있는데 장잠현은 기지 제요동, 그 땅은 기지 제요동, 요동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료는 모든 중국의 사료는 여기 이거저거 할 거 없이 계속 고대 요동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고 평양에 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어거지로 평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인터뷰하거나 뭐 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린 토론은 안 합니다 이거예요. 우린 토론 안 합니다. 제가 토론 불가피하게 저 사람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국회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저 사람들 요즘 와가지고 아주 주장하는 게 예전에는 북한에서 그 해방 이후에 약 2,600기의 그 무덤을 발굴했어요. 그 발굴하고 북한의 그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약 70기를 발굴했는데 북한에서 2,600기 발굴했어요. 그러고 나서 북한에서는 이 유적들은 낭랑군 게 아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낭랑국 거다. 아니면은 낭랑군이 한사군이 생기기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전부터 시작한 고조선의 고유 묘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그렇게 설명했으면 이 사람들이 그걸 부인하려면 뭔가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북한 못 믿어 이거예요. 그러다가 북한에서 얼마 전에 뭡니까 낭랑 목관이라는 걸 하나 발표한 적이 있었죠. 낭랑군의 그 산하 군현들의 인구수가 얼마다라고 적은 그걸 발표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다 주사파로 전향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이거 발표했다 맞다 낭랑군이 평양에 있었다. 근데 북한에서는 그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목관은 낭랑군이 지금의 요동반대에 있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럼 여기에 목관을 구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건 낭랑군에 있던 증거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토론회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낭랑 목관에 의하면 그 고조선 뭐 이쪽 갖고 박사학위 받았다는 사람이 그 낭랑 목관에 의하면은 그 낭랑군의 위치는 뭐 멸악산맥 뭐 이 동쪽에서부터 지금의 함경도까지가 낭랑군의 위치로 낭랑 목관에 의하면 그렇게 이제 판명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아니 낭랑 목관에 멸악산맥이란 말하고 함경도란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말해요? 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대방군의 위치를 놓고 보면 낙랑군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들은 낙랑군은 평안도 있었다 그러고 대방군은 황해도 있었다고 고정시켜 놓고 낙랑군의 위치를 따질 때는 그 대방군이 황해도에 있었으니까 그 북쪽에 있었던 낙랑군은 평안도에 있었고 거꾸로 대방군의 위치를 따질 때는 이 낙랑군이 평안도에 있었으니까 그 남쪽에 있었던 대방군은 황해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게 무슨 학문이냐고. 이 사람들 학문 수준이 이래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그거를 낙랑목관이 뭔가를 제가 공부 안 해갖고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속이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낙랑목관에 의하면 멸악산맥이 어쩌고 함경도 어쩌고 하면은 그런 줄로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 했는데 최근에 이제 문성재 박사라고 아주 이제 고대 언어에 중국어에 아주 능통한 박사가 계신데 이분이 뭘 연구했냐면 그 낙랑목관이라는 데에 뭐가 나오냐면 낙랑 이 현별 인구수 이렇게 나와요. 낙랑 각 현별 인구수. 근데 이 문성재 박사 연구에 의하면 이 한국이나 중국은 이 별자를 따로 안 쓴다는 거예요. 행정문서에서. 뭐라고 쓰냐면 속할 속자 해가지고 속현 이렇게 쓰지 현별 이렇게 쓰는 사례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례는 뭐냐면 메이지 시대 때 일본에서 만든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메이지 시대 때 현별이라고 쓴 걸 갖다가 지네가 나무에다가 써놓고 파묻어 놨다가 언젠가 꺼내서 써먹으려고 하다가 뭐 까먹었든지 그 전에 망했든지 해서 못 써먹은 거죠. 그러고 최근에 그 세키노 타다시라고 이 신의 손 어디 가든지 이것도 발견하고 저것도 발견하고 이것도 발견하고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일기를 남겼어요. 고맙게도. 그 신의 손이 남긴 일기를 보면은 자기가 저 북경에 가면 유리창가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북경 갈 땐 꼭 들렸던 곳인데 지금도 중국 서적이라고 큰 고서점이 있어요. 그 골동품 상입니다. 지금도 우리 인하동 같이. 거기 가가지고 이 세키노 타다시가 한나라 시대 유물 낙랑의 유물을 갖다가 미친 듯이 사들였다고 자기가 일기에 써놨어요. 미친 듯이 사들여가지고 조선총독부에 보냈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미친 듯이 사가지고 조선총독부에 보낸 한나라 낙랑의 유물들이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지금. 총독부에서 돈이나마 돌아가지고 학자를 거기까지 보내서 북경까지 보내가지고 한나라 시대 낙랑 유물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사들였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보면 당연히 뭔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을 안 해요. 제가 점재현 흰삽이 조금 아까 이 사진 보시면 옆에 이 꼬마가 서 있는 비 옆에 꼬마가 서 있는 게 점재현 흰삽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점재현 흰삽이에 대한 한국 사람들이 쓴 논문을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논문 쓰는 방식이 이 비는 사실로 전제하고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이 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먼저 사료는 문헌이고 고고학이고 사료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 사료 비판은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는 사료의 진위 감정. 진짜나 가짜나. 가짜면 더 볼 것도 없죠. 두 번째 단계는 만약에 사실로 판명이 났으면은 이게 점재현 흰삽이죠. 사실로 판명이 났으면은 그 다음에 그 사료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는 가치 판정을 해야 되는 거,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낙랑군 점재현 거면은 2000년 됐는데 그동안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비에 대해서. 고려나 조선이 상당히 문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지들 거기에 다 어디 가면은 고찰이 뭐 있고 고적이 뭐 있고 다 적게 돼 있어요. 지방관이. 이거 한 번도 적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만희시루라는 사람이 딱 가더니 하루 만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북한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 아래에 시멘트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 2000년 전에 중국 한나라에서 시멘트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고 이 재질을 분석해 보면은 전혀 지금 이게 북한 이게 발견됐다는 용강 지역에는 전혀 없는 화강암 재질이라는 거죠. 조사해 보면 조금만 조사해 보면은 다 의심하게 돼 있는 건데 무조건 사실로 그 판정하고 그려놓고 그 다음에 삼국에 대해서는 책을 안 쓰고 삼안에 대해서만 책 썼어요. 삼안에 대해서만 또 한 권.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안 쓰고 이 마한 진안 변안 해가지고 마한 54개 소국, 진안 변안 12개 소국, 도합 한반도 남부에는 78개 소국이 우글거렸다. 딱 그 논리를 써놨는데요. 그건 제가 지도를 말씀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이란 게 뭐냐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 국민세금 47억을 투입했는데 처음엔 서울대 교수가 책임자였다가 정년하면서 이제 소강대 쪽으로 넘겼는데요. 이 지도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일부 사람들 명단을 듣고 제가 또 대한민국에 대단히 새로운 지도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 47억 받다 보니까 그다음 나라 돈 받고 일하다 보니까 이 나라 돈을 더 받으려고 3년 30억 연장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지도를 공개하라고 하니까 공개를 계속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30억 연장 신청을 하니까 국회에 당시에 동북아 역사왜곡 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동북아 특위에서 국회 예산권이 있으니까 그럼 지도 공개해라 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국회 동북아 특위에 그동안 만든 지도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위에 한 2번쯤 나가서 이 진술회를 했기 때문에 그 특위위원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쪽에 이 지도 복사본을 좀 보내가지고 이 지도에 대한 평가를 좀 해달라.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서 그 의견을 전달했죠. 뭐냐면 첫째, 이 지도가 대한민국 정부 발행으로 나가면 중국이 북한 유사시에 중국을 차지하고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반박할 아무 명분이 없게 된다. 둘째, 4세기에도 한반도 남부에는 신라도 없고 백제도 없고 가야도 안 그려놨다. 삼국사기 초기로 불신론에 따라서. 그 다음에 셋째, 독도를 일관되게 삭제했다. 그 기타 등등 몇 개를 더 썼는데요.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세 가지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그렇게 지도를 그리려면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세력적 근거가 전혀 없이 자의적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식민사관, 일제 식민사관, 일본 구급파 역사관하고 총독부 역사관하고 동북공정을 부정하는 국내외 1차 세력은 의도적으로 다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동북공정, 제가 문서로는 못 봤지만 제가 중국 답사 많이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북한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을 차지하고 동북 사성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말론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동북공정에 동조하고 독도를 삭제함으로써 그러니까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에 따라서 4세기에도 그 신라, 백제, 가야를 삭제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임나일본 부서를 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독도를 삭제함으로써 일본 구급파가 독도를 자기네 거라고 하는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를 작성해서 주었더니 그 다음에 그랬더니 동북아 그 특위에서 저보고 좀 나와서 진술해 줄 수 있느냐. 저쪽 그 지도 제작 책임자도 부를 테니까 양쪽 나와서 진술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하겠다 그랬죠. 그런데 이 진술회를 하는데 하기 전날에 자꾸 저보고
제가 이제 진술할 때 발표할 자료를 자꾸 좀 전날 달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사회 구조를 잘 아니까 이 식민사 카르텔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아니까 동북아 역사회국 특위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 일반적인 그 한국사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게 일반적인 한국사 관점을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계속 쓸데없이 무슨 뭐 국수주의자 뭐다 매도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사랑한다. 이게 국수주의면 국수주의자라고 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사 쓸 때 자국 중심으로 쓰지 타국 중심으로 씁니까? 그러니까 자국 중심으로 역사 쓰자는 걸 갖다 그게 국수주의라면 국수주의라고 매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시각으로 사료가 있으면은 그 사료에 기반해서 역사를 재구성하자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역사학적 방법론에 타당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동북아 특유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런 애국적인 그냥 평범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소위 사학과 나온 의원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때부터는 조금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날 달라 그러길래 이게 유출될 거 아니냐 저쪽에. 그러니까 유출 안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속는 셈 치고 보내주었어요. 보내줬더니 그 전날 저희가 한 7시, 8시쯤에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 그 7시인가가 하는 건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벌써 저쪽에 다 유출돼가지고 저쪽 상대, 저쪽 서울교대 임규환 교수란 분은 그거 다 보고 왔어요. 그거 다 보고 와서 발표하는 제목을 저의 이 발표에 대한 대책, 이런 제목으로 해갖고 오니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그 이상일 의원이 사실 이 문제는 도종환 의원보다는 그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이상일 의원이 훨씬 더 열심히 했어요. 그 이상일 의원이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냐 둘이 똑같이 해야지 왜 우리는 저 사람 저쪽 발표문을 못 보고 저쪽 사람은 밤새 제 발표문을 다 보고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이제 잠시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잠시 소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그냥 진행을 하죠. 이런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이 저쪽 학자를 핍박한 게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가 저쪽에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패를 저쪽 사람은 다 보고 저는 패를 안 보고 시작한 거예요. 시작 자체가.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동북아 역사지도 만드는 분들이 대전 그 호텔에서 나라 돈으로 먹고 자고 해가면서 나눴던 회의록 일부가 동북아 특유의 휩쓸려 그 회의록 뭐 여러 개 제출하다가 하나 휩쓸려 들어왔는데 보세요. 이분 말하는 건 전기고조선은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예요. 전기는 가장 앞선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전기고조선이 서기전 8세기에서 7세기면은 당군조선 쓸 자리 없죠? 벌써 다 날라간 거죠? 그 다음에 이 송호정이란 이분은 요선은 산용이나 동호의 거주지역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의 요서지역이라고 하면은 요능성, 서쪽, 하북성, 내몽골 뭐 이쪽을 뜻하는데요. 중국에서 동북공정 차원에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고조선 유물이 계속 나옵니다. 비파형 동검도 나오고 고조선 유물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동북공정 하는데 고조선 유물 계속 나오니까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중국 동북공정팀에서 만든 논리가 뭐냐면 그거는 고조선 유물이 아니라 산용이나 동호의 유물이다. 이렇게 말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단재 신초호 선생께서 조선상고사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기 흉노 열전에 나오는 동호 이야기는 고조선의 이야기다.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이 사료를 다 줄줄 외우고 있다 보니까 아주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산용이나 동호 거다. 고조선 게 아니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 그 비파형 동검을 이 고고학계에서 다른 말로 고조선식 동검 이렇게 불러요. 그 일반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고조선 동검이 아니라 산용이나 동호거다. 거기에 메이드인 동호라고 찍혀나왔어요. 메이드인 산용이라고 찍혀나왔어요. 동호라고 찍혀나왔으면 그거는 고조선 거죠. 그러니까 아무
옛날에 사라진 유목민족을 갖다가 끌어들여가지고 고조선의 역사 부인한 걸 갖다 그렇게 중국 동국공정 논리 갖다 반복한 거예요. 또 이분이 이제 그 제 상대로 지도 대표로 저쪽 이제 지도 제작 대표로 나왔던 분인데 이분 한 말씀 보세요. 동아시아 문화 지도를 제시하여 고조선의 특별성을 약화시키자. 대한민국 세금 가지고 하면서 고조선의 특별성을 약화시키자. 자료가 없으면 모를까 자료가 좀 있으면 고조선의 특별성을 좀 강화시키자. 이렇게 발언하면 뭐가 잘못됩니까? 동부여의 범위는 훈춘 중심으로 해서 작게 표시하자. 동부여 조금 크게 표시하면 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이러니까 니폰 히스토리 하는 거예요. 진화 히스토리 하는 거고. 점심 먹으면서는 진계가 고조선을 침공했다는 연나라 장수죠.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게 진계가 훌륭한 장수예요. 고조선 침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이런 마인드 가지고 만든 지도가 어떻게 나오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담기양이라고 이 사람이 중국 역사 지도집을 만들었는데 이 담기양이 만든 중국 역사 지도집하고 동부가 이 역사 재단에서 만든 거하고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복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산지가 어디냐? 여기 원산지가 중국 동북공정의 원산지가 어디냐면은 재밌게도 그 원래 이렇게 똑같이 베꼈으니까 그럼 중국 동북공정에서 저작권료 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 저작자는 조선총독부예요. 똑같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두 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는 대동강이라고 그려놓고 나머지 다 똑같이 그려놨어요. 이 지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썼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지도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중국 학자들이 한국 학자들보다는 훨씬 더 학문적이고 양심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한국 학자들 주장은 이 고조선을 우리가 흔히 뭐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은 우리의 고조선 체계에 넣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윤영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시고 뭐 같이 이제 집어넣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한국 학계는 지금 기자조선의 도읍지에 위만조선의 도읍지가 섰고 그 위만조선의 도읍지에 낙랑군 조선현이 섰다. 낙랑군이 들어섰다. 이 논리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 7월 달에 뭐 동북아 재단하고 우여곡절 끝에 같이 강단사학 하는 분 몇 분하고 중국 요서 지역, 하북성 지역에 답사간 적이 있어요. 답사갈 때 제가 동북아 재단 측에다가 저녁 때 그냥 끝내지 말고 다 모여갖고 학술 세미나를 합시다. 우리 쪽에서 저희 쪽의 학자인 이제 저하고 임날본문 없었다 하고 뭐 식민사관에 감춰진 맨 얼굴 뭐 이런 책 쓰신 황순종 선생님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한사구는 중국에 있었다라고 책을 쓴 문성재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3명이 이쪽으로 갔고 저쪽에서 이제 강단 쪽에서 이제 3분이 오셨는데 하루씩 각자 논문 하나씩 발표하고 토론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주장은 기자조선 도읍지 자리에 위만조선의 도읍지가 섰고 그 자리에 낙랑군이 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지 한서 지리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서가 반고가 쓴 한서가 한나라의 정사예요. 그러니까 한서는 다행히도 우리가 세종실록에 보면은 세종실록 지리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 보면 각 평안도조 무슨조 해가지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시초가 한서예요. 한서에 한서 지리지가 따로 있는데 한서 지리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기자조선의 도읍지 자리에 세운 거는 낙랑군 조선현이고 위만조선의 도읍지 자리에 세운 거는 요동군 험독현이다. 아니 한사군이 바로 한나라에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한사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한 한서지리지에 기자조선 도읍지 자리에 세운 거는 낙랑군 조선현이고 위만조선의 도읍지 자리에 세운 거는 요동군 험독현이다. 군 자체를 달리 써놨는데 당신들은 왜 하나라 그래? 그거를 한 지역이라 왜 같은 평양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일순간 조용해지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그 설명을 해야죠. 같은 지역으로 해놨는데 저 사람 저분들 왜 토론하자 그러면 안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거 설명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중국 그 동북공정 이 지도를 만들 때 원래 지도 만들려면 자료집을 만들어야 돼요. 왜 거기 비정했는지. 자료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토론회 하다가 저쪽 강단 쪽 사학자들이 밀리니까 같이 갔던 뭐 기자도 이제 뭐 조중동하고 세계일보 4개 신문의 기자가 따라갔는데 그 기자 한 분이 요즘 뭐 이병로설, 뭐 노태돈설, 송호정설 학교에서 따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동북아 역사회국 특위에서 당신네들 이렇게 비정한 이걸 갖다 전부 다 한반도 내로 비정한 근거를 대라 그러니까 이병로설을 갖다 40개 이상 제시했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야 그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하시고 오늘은 딴 주제 갖고 하자 그래서 딴 주제로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딴 주제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다 여기다 그냥 뭉뚱그려 놨어요. 평양에다가 그 기자조선의 도읍지도 저기고 평양이고 위만조선의 도읍지는 왕검성, 왕험성이지 않습니까? 왕엄성 자리를 갖다가 이 사람들 대동강 아래로 그려놨어요. 그런데 중국 학자들은 중화사상이 있잖아요.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저는 요즘 들어서 중국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화사상 그거 부럽습니다. 요즘 하도 한국이 노예사관 찌든 사람들 천지고 이 기자들도 노예사관 찌든 기자들 천지다 보니까 노신이 아큐정전에서 아큐를 갖다가 인력거꾼이 자기 세상의 중심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비판했잖아요. 그거 본받아야 돼요. 한국은 다시 와야 됩니다. 자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국 학자들은 중화사상이 있다 보니까 낙랑군 조선현은 조선총독부 걸 차용해다가 평양으로 갖다 놨어요. 그런데 위만조선의 도읍지 왕엄성 자리를 갖다가 평양에 갖다 놓기는 학자적 양심이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하여가 요동군이라 그랬는데 요동군 험독현을 평양에다가 어떻게 갖다 놓냐. 요동군이니까 요동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요동하고 고대 요동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요동은 요 강이 이제 요하인데 요하 동쪽을 요동이라 그러고 요하 서쪽을 요하라고 하지만 고대 요동은 이쪽 지역이 요동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중국 학자들은 요동군 험독현이니까 최소한 요동군에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면 요하 부근에 가보면 안산시라고 있어요. 안산시 태안읍 손성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요동군 험독현을 갖다 놨어요. 중국 동북공정에서. 그러고 동북공정에 대한 지리서가 있습니다. 동북권 해가지고 이 동북지역을 갖다가 중국에서는 이쪽을 동북삼성이라고 하니까 동북 쪽을 갖다가 왜 그렇게 위치 비정했는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험독현만 조선반도에 있는 거는 불가능하다. 아주 양심적으로 써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동군 험독현인데 요동군 험독현이 어떻게 조선반도 내에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능성 서쪽인 안산시 태안읍 손성자에 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 중국하고 우리가 지금 역사 전쟁을 하는데 중국 동북공정에서도 위만조선의 자리에 세웠던
요동군 험덕현 그 왕엄성 자리를 요능성 안산시라고 비정하면 우리도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조용해요. 이게 지금 코리안 히스토리안들하고 대화하는 것 같으면은 이게 벌써 옛날에 다 끝났는데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한국인 코리안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중국 동북공정에서도 위만조선의 자리에 세웠던 왕엄성을 여기라고 비정하면 우리가 최소한 여기까지는 주장해야 되겠구나. 원래 이제 이 기자조선 자리는 이쪽으로 비정하는데요. 낙랑군은 원래 중국사리에 보면 다 이쪽으로 돼 있는데 뭐 이쪽까지는 현재 못 가더라도 중국에서도 여기라고 인정했으니까 여기로 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가야죠. 전혀 그렇지 않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하자 그러면 토론을 안 하고 토론에 나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나 국민들이나 이런 쪽에다가는 뭐 저 사람들하고는 토론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고 그러면 언론 중에서 제가 카르텔이라고 하는 언론과 그냥 부안해동하는 언론은 구분해야 됩니다. 카르텔 언론이란 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매도하는 그런 언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언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만든 지도인데요. 이건 이제 총독부의 관점이고 총독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사관으로 가둬놓고 한반도 북부에는 한사군이 있었고 한반도 남부에는 임날본부가 있었다 이랬는데 이 당시에도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셨던 백암 박은식 선생, 석주 이상용 선생, 뭐 성제 이시영 선생, 단재 신초 선생 이런 분들은 다 고대 요동에 있다라고 하셨죠. 근데 제가 한번 공부하다가 저도 학자, 석자, 박사를 다 역사학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뭐 요즘 사이빈의 유산에 분류하는 게 뭐냐면 학위가 없어도 사이비, 있어도 사이비. 윤남 교수님이나 최재석 교수님 같이 대학에 있어도 사이비, 없어도 사이비.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사관 하나가 정설 통설이고 조선총독부 사관과 다른 역사관 갖고 있으면 다 사이비고 유사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언론이 그대로 받아 쓰는 겁니다. 역사라는 거는 사료 갖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료가 없는 게 사이비고 유사인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 주장은 그야말로 총독부 주장, 그러니까 리본 히스토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커리큘럼을 그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역사학으로 했는데 그 수많은 커리큘럼 동안에 독립운동가의 역사관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나온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낙랑군 위치 찾느라고 낙랑군 조선현 위치를 엄청 고생해가지고 막 찾았어요. 수많은 자료 뒤져가지고 밤새워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여기 이제 이 하북동 노령현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 영평부라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딱 보면은 영평부 북쪽 40리에 조선성이 있는데 한나라 낙랑군 속현이다. 그러니까 낙랑군 조선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찾고 나서 너무 기뻤죠. 아, 드디어 정확한 위치를 찾았다. 근데 나중에 그 백암 박은식 선생이 쓴 대동민족사 보니까 이분이 1911년에 이미 써놨어요. 영평부라고. 저는 그거 보고 참 이분들 공부 대단하게 하셨다. 그 시기에 1911년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이비고 이 백암 박은식 선생이나 석주 이상용 선생 이분이 그 대한민국 이제 임시정부가 초대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박사였다가 이분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2대 대통령 백암 박은식 선생이 이 이승만 박사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계가 얼마나 막심한 피해를 받느냐. 그래서 이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하면은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으면은
독립운동계가 앞으로도 피해를 볼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스스로 대통령제를 국무령제, 요즘 말로 하면은 의원내각제로 바꿔가지고 책임 총리제로 바꿔서 국무령제로 하고 당시 만주에 있던 무장투쟁파의 대부인, 그러니까 무장전쟁파의 대부인 석주 이상용 선생을 모셔다가 초대 국무령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석주 이상용 선생은 안동분인데 그분의 선조 중에 고려 공민왕 때 이제 행천 이암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단군 세기로 썼다고 한당고기에는 이제 나오는 분이죠.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이제 역사학적 방법론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분 집안이 석주 이상용 고성희 씨 이 집안이 고려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관 집안이에요. 근데 이분이 1911년 초에 안동에서 추풍령까지 걸어와가지고 추풍령에서부터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저희 그 만주의 그 유아연, 그 삼원보, 흥도촌 이쪽으로 이제 망명하시는데 망명하시면서 망명일기로 써요. 근데 그 망명일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한사군은 압록강이 쪽을 넘지 못했다. 다 요동에 있었다. 그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식인의 예언자적 사명. 이분이 1911년 초에 마치 조선총독부에서 우리 역사를 왜곡할 걸 다 알았다는 듯이 딱 그렇게 써놨어요. 1911년 초에. 이분들이 독립운동에 나선 거는 그런 역사관 가지고 나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죠.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죠. 요번에 뺏기면 영원히 우리 민족 없어져요. 왜냐 이런 이 니폰 히스토리하고 지나 히스토리아는 이 사람들이 역사학계 가득 차 있고 언론계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독립운동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그 갖고 계신 그 나눠주신 이걸 보시면은 그래서 이분들 만든 지도 보면은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이 경기도까지 다 점령했어요. 삼국지 다시 써야 돼요. 삼국지 연이 다시 써야 됩니다. 조조가 경기도까지 왔다고. 이것도 중국 거 그대로 베낀 거예요.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조조가 여기 경기도까지 이 멀고 먼 여기를 만주를 지나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90년대 초부터 이 지역 다녔는데 예전엔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은 고속도로가 놔져가지고 좀 편하지만 예전에 이거 하루에 때로는 하루 종일 걸려서 100km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조조가 여기까지 점령할 군사력 있으면은 그 군사 어디다 쓰겠어요? 손관하고 유비가 조조의 주적이지 여기까지 뭐하러 오겠어요? 조조가 이 군사를 가지고 몇백만이 있어야 여기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 가지고 만든 지도예요. 근데 이 지도 한 장 보면은 이 지도 한 장에 식민사관이 그냥 압축돼 있는데 120년부터 300년까지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4세기까지의 지도인데요. 이 지도 보면은 고구려하고 중국의 국경선을 세로로 그려놨어요. 세로로 이렇게. 이게 동북공정에서 주장하는 만리장성선 갖다 놓은 거예요. 중국에서 아주 이 한국의 동북아 역사재단 만들고 막 대응한다 그러니까 처음엔 중국에서 캥겼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신나는 게 자기네 한국 지부예요. 동북아 역사재단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맘먹고 여기까지 만리장성 여기까지 끌어들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저거 떠나서 만리장성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뭘 지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이렇게 쌓습니까? 뭘 지키기 위해서? 여기 해산물 지키려고 이렇게 쌓아요? 만리장성? 원래 고대고 지금이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산맥이나 강으로 자연히 국경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국경선에 따르면 청천강, 압록강, 혼강이 흐르고 그거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산맥으로 쳐죠. 낭림산맥, 천산산맥, 장백산맥을 다 세로로 자르고 국경선이 형성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남북 간의 이 경계가 한강으로 쫙 나눠져 있으면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편할 수 있어요. 양쪽 강 양쪽에서 대치하면 되잖아요. 임진강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통일전망대나 가보시면 어디가 어디 강역인지 헷갈리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런 국경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 동북아 특위 때 잠시 의원분들 양해를 얻어가지고 제가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질문했어요. 이 국경선을 세로로 그려놨는데 세로로 국경선을 그린 사료적 근거가 뭡니까? 어떤 사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하니까 삼국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인터넷에죠. 바로 지금 삼국사기 원문 띄워서 확인해보죠.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어느 왕 몇 년도에 국경이 세로로, 중국하고 국경이 세로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제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은 고구려 사료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가 얼마나 된다고 그거 못 외우겠어요. 그럼 뭡니까? 그런 사료 없는 거예요. 어거지로 그려놓은 겁니다. 왜 어거지로 그려놨나? 이 지역을 북한 일대를 갖다가 다 중국에 갖다 바쳐야 되는데 한사군을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데 낭랑하고 대방을 고구려가 한국사료 중국 삼국사기와 중국 후한서에 나온 대로 고구려가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으면은 이거 고립되잖아요. 이거 고립되면 그 다음에 해군이나 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어거지로 국경선을 그려놓은 걸 갖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색인데도 신라도 없고 백제도 없고 가야도 없고 대신에 마한진한 변한 이게 뭐냐면 일본의 그 슈다소키치가 한반도 남부에 여기 임날본부를 갖다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뭘 착안했냐면 일본 메이지 시대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가야가 임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가야 그 임나사에 대한 책을 썼어요. 1860몇 년도에 책을 썼는데 한반도 남부에 당시에 이제 일본이 국제 열강들이 막 침략하는데 그나마 열강들끼리 또 상호 견제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침략하기는 좀 그러니까 침략이 아니라 그건 원래부터 우리 거였어. 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가야는 임나다라고 주장하는 임나가야서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박수 쳐야 될 사람들이 막 반발하고 나오잖아요. 순수 가야사를 연구하면 임나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임나가 가야 합니까? 만들어진 시기도 다르고 끝난 시기도 다르고 왕도 다 다르고 그럼 이 사람들 주장은 서기 369년에 야마도에서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은 가야의 왕들이 나오죠. 그럼 369년에 가야 왕이 뭐 바뀌어 있어야 되잖아요. 20품 왕인데 그냥 계속 405년까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바뀌긴 뭘 바뀌어요? 다 거짓말이지. 가야 임나 요즘에 와서 가야 임나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폭 늘었어요. 제가 그 임나 일본무설 비판했다가 재판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가야사를 가장 깊게 한 분이 그 부산시 문화재위원장 하시던 이 안춘배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1993년에 가야토기와 그 영역의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그 동아대에서 이제 쓰셨는데 이분 이야기는 이 한반도 남부에 있던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건너간 거지 그 역의 경우는 전혀 형성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재판 도중에 이분이 저 1심 판결 받고 놀라갖고 전화하셨길래 도대체 뭐 갖고 그러는 거냐 해갖고 요즘 가야를 임나라고 주장하는 학자인데 가야 임나 혈이 대폭 늘었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그거 정신 나간 액수 아니냐. 그게 말이 되냐.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퍼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그 슈다 쇼키치가 한반도 남부에 임날본부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국사기를 들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삼국사기에 의하면은 그때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는 김부식이 따로 쓰지 않았지만 삼국사기에 보면 AD 82년부터 이 가야가 계속 다투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따르면은 도저히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를 갖다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슈다 쇼키치를 비롯한 이마니시 루니, 시에마스 야스카즈니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답은 간단하지 뭐겠어요. 삼국사기 가짜로 봅시다 이거예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나온 건데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가짜로 몰고 뭘로 대체할까요? 그럼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위전에 사만이 나옵니다. 그 사만지에 보면은 마한, 진한, 변한, 마한은 54개 소국, 진한, 변한은 각각 12개 소국.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에는 78개 소국이 우글거렸다. 그러니까 고로 한반도 남부에 야마도회가 자랑스러운 제국 야마도회가 진출할 수 있다. 이 논리죠. 거기에 따라서 안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긴 4세기에도 안 그려놓고 신라 백제 가야를 안 그려놨는데요. 그 야마도 정권의 성립이라고 해서 야마도 정권 그려놓은 거 보면 이게 이따시만 하잖아요. 이 동북아 지도예요, 이건. 여러분 낸 세금 가지고 만든 동북아 지도예요. 이따시만 합니다. 그러니까 야마도 정권의 성립을 이 지도는 이렇게 야마토 정권의 성립이라고만 써놓고 시기는 안 써놨어요. 근데 일본 학계에서는 보통 3세기 중엽에서 3세기 말까지 야마도 정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때는 야마도 정권은 요 남부에 여기에 요 남부에 미야자키에 점 하나 찍으면 딱 맞아요. 그런데 이만하게 그려놨잖아요. 여기는 신라, 가야, 백제가 없는 반면에 그럼 뭐겠어요, 결론이? 여기에 이미 3세기 중약 3세기 말까지 이 거대한 제국이 있으니까 이 제국이 한반도 진출해가지고 임나일본부 수립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5세기 말에서 6세기 중반까지 철기 제작 기술이 없어요. 철기를 못 만들어요. 그럼 철기 제작 기술이 없는 고대 군사강국,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철기를 못 만드는데 고대 군사강국이다. 그 논리가 희한하게 여기서만 통해요. 저를 고소했던 분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철기가 없다 하는 거기에 철기는 없지만 백제에서 주기적으로 동위세 철정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야마도에 갖다 바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기로 확보할 수 있다. 심지어 책에다 뭐라고까지 전했냐면 백제에서 왕자들을 인질로 야마도에 보내서 천황을 섬기게 했는데 그거는 왜 인질을 보냈냐면 백제에서 주기적으로 철정을 갖다가 이 동위세를 갖다 바치겠다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보증수표로 야마도에 백제 왕자들을 인질로 보냈다. 그렇게 책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분야에 대해서 320편 이상의 논문을 쓴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서 한일 고대 관계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한 분이 최재석, 같은 고려대학교 계시던 최재석 교수님인데 이 최재석 교수님은 뭐 삼국사기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서기를 다 외우는 분이에요. 외우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는 이 7세기 중엽의 야마토에는 요만한 게 요만해요. 그 맞는 겁니다, 이게. 철기 제작 기술이 없는데 무슨 놈의 나라가 이따시만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동북아 역사지도에서는 야마도해가 이제 이만해요. 지금 통일 다 됐어요, 일본 열도가. 그러니까 한국사를 그릴 때는 아까 이분들 관점이 뭐였습니까? 동아시아 문화지도를 제시하여 고조선의 특별성을 약화시키자.
동부연은 훈춘 중심으로 작게 표시하자. 자기들끼리. 대신에 일본사를 그릴 때는 크게 표시하자. 일본을 그릴 때는 이미 이 당시에 다 열도 통일한 걸로 그리자. 이렇게 그린 지도예요. 이 지도를 갖다가 당시 동북아 역사회국 특위위원들이 이 지도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대한민국 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야 문제 아니에요. 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보수 진보 언론이 대거 가세해가지고 도종환 의원 죽이게 하고 있잖아요. 마치 뭐 도종환 의원이 어느 누가 한 거 보면은 제가 뭐 도종환 의원이 뭘 갖다가 누구를 갖다 스승으로 섬기네. 제가 도종환 의원 만난 적 서너 번밖에 안 돼요. 저희는 사적으로 뭐 연락하고 그런 거 하지도 않을 뿐더러 마지막으로 언제 만났냐면 제가 예? 제가 국정교과서 반대 길거리 특강을 그 자료 찾아 인터넷 자료 찾아보니까 2015년 11월 1일 날 아주 날씨 추운 날 보신각에서 했는데 그날 이제 민주당의 동북아 그 국정교과서 반대 그 위원회 위원장이 도종환 위원이었는데 그래서 바빠가지고 이렇게 강연장에 못 오고 끝나서 저녁에 이제 같이 온 분들하고 삼겹살 한잔하고 있는데 뒤늦게 거기 와서 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한 게 마지막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만나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다 여러분이나 저나 역사관을 가지고 다 만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따로 뭐 그 자기들 카르텔이니까 우리들 카르텔 져가지고 뭐 전화해가지고 뒤에서 이러는 줄 아는데 우린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또 보시다시피 6세기 신라의 팽창 551년에서 600년 해놓고 나서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보면 지중왕 13년 512년에 여름 6월에 우상국이 신라에 귀순 복종했다라고 해놨는데 우상국만 그려놓고 이거 빼놨죠. 그런데 독도를 일관되게 삭제했어요. 고려 중기 행정구역. 이 박스 처리했는데 박스 내에 독도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려놨죠? 조선의 행정구역. 여기도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 안 그려놨죠? 우리 영토를 표시하려면 이렇게 까맣게 표시해야 되는데 안 그려놨어요. 여기 대한제국기 해놓고 나서 대한제국 말기의 행정구역 이렇게 해놨는데 이분들은 또 시기 구분하는 게 도대체 뭘 갖고 시기 구분하는 건지 대한제국 말기라고 해놓고 1907년에서 1913년으로 써놨어요. 대한제국이 1913년에 망했습니까? 도대체 뭐 역사학의 가장 뭐 기본이나 기본 연대는 뭐 알고 하는데 여기도 다 시기 구분한 게 조선은 1455년에서 1598년. 1598년으로 끊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고려도 1123년에서 1169년. 이거를 왜 시기 구분을 왜 이렇게 하나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07년에서 1913년까지 해놓고 나서는 독도를 빼놨지 않습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자기네 거라고 주장했잖아요. 빼놨잖아요. 그거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그냥 인정한 게 아니고 이 논리가 있어요. 이 동북아 재단에서 이 지도 동북아 재단 내 제작 책임자가 쓴 글입니다. 이게 뭐냐면 독도 문제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모든 문제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사 같이 일목요연하고 간단명료해 보인다. 마치 신라의 우산국 정벌일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말은 주장이 아니라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 독도가 우리 것일까? 독도가 되풀이되는 것은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음흉한 음모일까? 한국 사람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일본의 음흉한 음모이다 이래야 되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현입관을 버리고 찬찬히 독도 자료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곧 독도에 대한 진실이 그렇게 명명백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독도에 대한 진실이 얼마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현입관에 결박되어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이 글을 쓰고 논문을 쓴 사람이 동북아 재단의 이 독도 이 지도 제작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동북아 특유에서 그 임모 교수에게 독도 왜 안 그랬냐 하니까 실수입니다. 지금 이 지도가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저보고 제가 오해한 건데 나중에 완성본 제출할 때 독도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5개월의 그 수정기한을 줬어요. 고쳐오라고. 5개월 수정기한 다시 줬습니다. 5개월 후에 낸 지도에 독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안 그려왔어요. 이런 지도를 갖다가 폐기시켰다고, 이 지도 사업 중단시켰다고 중단시킨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장관 되면 안 된다는 이 논리가 버젓이 고대사학회 회장, 소위 진보학자, 언론도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부터 떼어버려야 되죠?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들고 살 수가 있어요? 자,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어느 감리교 교회 영성원 가서 강연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나중에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성경으로 보는 한국사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해서 그러시죠. 보내주세요 했더니 거기에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 이 사례 이야기하면서 너무 창피하다는 게,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창피하다. 그런데 지금 이 지도 사업 중지시켰다고 이 학자들 여기에 그대로 받아가지고 연일 얼마나 공격하나 보세요. 도정환 의원하고 저를 얼마나 공격하나. 아니, 이 지도 사업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러면? 2012년에 중국에서 미 상원에다가 이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 변경에 관하여란 자료집을 미국 상원에 냈어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자기는 연구했으면 연구했지 그걸 미 상원에 왜 냅니까? 미국 상원에 왜 내요? 중국에서 자기네 역사상에 국경이 북한하고 자기네 변경한 자료집을 미 상원에 왜 제출해요? 미국만 양해하면 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또 세계 제국이잖아요. 미국 세계 제국이기 때문에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걸 보니까 중국에 해낸 자료 보니까 북한은 다 자기네 거라니까 한국 정부에다가 그대로 보냈어요. 그 자료집을 반박하라고. 한국 정부에서 2012년에 당시 동북아재단 이사장, 이 주로 책임자, 저하고 그 국회 나왔던 사람, 그 다음에 주미대사관, 1등 서기관, 미 상원 조사국에 가가지고 자료 제출했는데 중국 얘기 대부분 맞아요. 뭐라고 써놨냐면 황해도 재령과 강원도까지는 다 중국 땅이에요. 그러고 갖다 주고 왔어요. 이게 대한민국 정상국가입니까? 만약 중국 학자가 거꾸로 그렇게 주장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당장 국가안전부 끌려가죠? 우린 지금 이거 비판했다고, 임나일본부 비판했다고 제가 재판정에서고, 다행히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대한민국 관점을 가진 판사들이 계셔가지고 당연히 무죄 나왔어요. 이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앞으로 식민사학 비판하는 거는 죄가 아니란 판례예요. 그런데 이 판례 언론들이 다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카르텔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언론인이 돼서 요즘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면은 저도 한지 며칠 안 됐는데 엄청 퍼졌어요. 스스로 언론인이 안 되면은 이 나라 망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북아 역사 재단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중국 요소 지역 갔었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날 만찬할 때 제가 일어나서 그랬어요. 앞으로 동북아 재단 이런 행사하지 마세요. 근데 다 봤지 않습니까?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한국사 연구에 쓰일 때는 기왕이면 자료가 있으면은 한국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라고 그 국민 세금이 한국사 연구에 쓰이는 걸 동의하는 거지, 불리하게 하라고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동북아 재단
어떻게 갈 건지 방침을 명확히 하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독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이제 언론인이 재책 매국의 역사학 어디까지 왔나. 제가 언론 비판하지만 언론인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요 문화부 학술 담당 기자들 중에 카르텔에 있는 일부 기자들이 있는데 그 기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카르텔이라고 말하는 건 식민사관의 실체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그 기자들 말하는 거지 일반 기자 전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사 논설고문이 제 책 보고 쇼크를 먹어가지고 동북아재단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그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에 대한 동북아재단의 견해를 듣고 싶다 했더니 전화 받은 사람이 자기 담당이 아닙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독도가 한국 거냐 일본 거냐 동북아재단의 견해가 그거 물어보면 동북아재단 전화 받은 사람이 그거 담당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소동 이후로 지금 홈페이지 개편해가지고 지금은 독도 우리 거 많이 써놨어요. 저희가 이 지도사업 중단시킨 거에 또 많은 소득이 있습니다. 따지면 뭐냐면 얼마 전에 이 교과서 각 분야 교과서 만드는 회의를 했는데 그때 교육부 쪽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모든 지도에 모든 교과서 지도에 크고 작고를 떠나서 독도 안 그리면 무조건 탈락시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으로 좀 된 거죠. 어떤 분야는 이 분야는 전혀 이게 안 됐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담당자 바꿔라. 몇 바퀴 이렇게 전화가 돌더니 나중에 전화 받은 담당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주기적으로 독도 도발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가 지난번에 촛불혁명 없고 막 이렇게 됐으면은 이거 조금 더 한 번 더 정권 잘못된 쪽으로 갔으면은 저는 독도 뺏겼다고 봐요. 일본이 미국의 양해만 받아가지고 독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1차 세로는 우리가 이기죠. 100% 이기죠. 1차 세로는. 근데 국제사법재판관들이 한자로 된 1차 세로 보고하겠어요? 일본이 그동안 일본 고급화 돈 잔뜩 들어와 있는데 그 돈으로 독도는 일본 거 쓴 한국 학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갖다 놓고 한국에서 독도 연구하는 학자들도 다 일본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재판 하나만 하죠. 동북아재단 담당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가 안, 독도가 한국 건지 일본 건지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판국에 그 실장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이게 구한말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나중에 같이 갔던 동북아재단 최고위층이 나중에 제 옆으로 와서 앉더니 아주 놀라운 말을 또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 5개월 수정기한 동안에, 이 지도 수정기한 동안에 이 책임자들을 불러다가 독도는 그려야 될 게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데 독도는 그려야 될 거 아니냐. 독도에 점이라도 찍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 찍어 왔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러니까 동북아재단도 독도 수정기한을 국회에서 문제가 됐고 독도 안 그려와가지고 그 5개월 수정기한 줬는데 독도 또 안 그려왔습니다. 그 뒤로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동북아재단에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그전에는 이게 거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15번, 도합 16번 평가를 했는데 1번부터 15번 평가까지는 점수가 최하가 85점에서 95점 맞았어요. 다 카르텔로 한 거죠. 그러다가 16번째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카르텔을 배제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수 몇 점 나온지 아세요? 14점 나왔어요. 그래서 그 14점 맞은 지도 제가 줬으면은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마이너스 14점 됐어요. 독도 안 그려온 지도를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낼 겁니까? 북한 강력을 전부 다 중국에 갖다 바친 지도를 대한민국 세금으로 낼 거예요? 이 지도 중지시켰다고 이 식민사 카르텔하고 언론 카르텔이 결합해가지고
이 지도 중지시킨 사람은 대한민국 장관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죽이기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후세에 몰렸어요, 지금. 이게 지금 정상 국가로 생각이 드세요? 이 태정관 지령에서 이미 우리는 1876년에 이런 일 벌어지는 거 전혀 몰랐는데 일본이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다가 총리실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독도의 일도 울릉도와 독도권은 본방 일본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을 명심할 것 해가지고 1876년에 이미 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 언론 보세요. 도 후보자가 2015년 3월 교육부 산하 동북아 역사재단이 만들던 동북아 역사지도를 비판한 것은 사이비 역사 이론에 경도됐음을 보여주는 사례. 사이비 역사 이론으로 그 지도사업 중지시켰고 정통 역사 이론 따랐으면 어떻게 돼요? 독도 일본에 갖다 바쳐야 되고 북한은 다 갖다 바쳐야 되죠, 중국에. 그다음에 유사 역사에 경도된 사람들의 문제는 한 번 그렇게 사고하면 사이비 종교에 빠진 대화나 토론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고대사학회장 하율식 인터뷰. 그거 다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판단은 다 시청자들이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어디에 빠졌는지, 사료적 근거가 있는지. 그러니까 항상 토론을 막는 게 항상 이분들 보면은 인터뷰하면 항상 이 얘기 나요. 토론 안 한다. 한국일보에서 쓴 거 보세요. 식민사학이라는 누명 때문에 50억 원을 들였던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과 10년 정도 진행한 하버드 고대 한국 프로젝트가 무산됐다.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100년 전에 이미 논중이 다 끝났다. 조선총독부의 현 논중이 끝났죠. 아까 말씀드린 백안방은식, 석주이상용, 성제 이수영, 단재 신채호 이분들도 끝났어요? 중국 사료도 끝났습니까? 또 경향신문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이 공격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낙랑군을 한반도 서북부에 그렸다는 점 때문이다. 독도 얘기는 쫙 빼놓잖아요. 아주 교활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참 구한말에 그래도 영국인 배대리 만들던 황성신문, 시리아 방송대국도 쓰고 그런 언론도 있었건만 이 나라는 어째 해방 72년 됐는데 황성신문만한 언론 하나 없느냐. 저기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하나 있네요. 역사 전문.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상당히 어렵게 운영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언론들 키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언론인이 되셔야 되고 저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같이 어렵게 진실 밝히는 저런 언론들을 도와주셔야 이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낙랑군의 위치가 한반도 서북부였다는 설은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된 역사학계의 통설이다. 요게 역사학 앞에 뭐 쓰면 돼요? 니폰 히스토리, 니폰 역사학계의 통설이다. 이러면 딱 맞죠? 지난데요. 낙랑군입니다. 동북아 특유의 이런 막무가내식 활동은 그건 동북아 특유가 막무가내 안 하려면 북한 다 넘겨주고 독도 다 일본에 넘겨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시간 다 됐습니다만 이제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어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이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도종환 의원 청문회 하죠. 그 청문회에서 이거 중지시켰다고 지금 죽이겠다고 벼른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이란 이름에 헌법 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위했다 그랬죠? 그 정신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살려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 부분 잘 정리하지 못하면 이 나라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바보라서 나라 뺏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잘
그 대처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거를 물려주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